안녕하세요. 대박플러스 김보라입니다. 또다시 시장에서 유럽 문제가 불안감으로 떠오르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하락으로 마무리됐습니다. 0.9% 내리면서 1820선까지 내려와서 마무리됐는데요. 시장이 계속해서 유럽에 관심을 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유연한 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대박플러스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분석과 함께 전략도 챙겨가시고요. 오늘 고스톱의 투자 비법 시간에는 재료와 차트에서 방향성과 함께 힘의 크기까지 판단할 수 있는 노하우 마련했으니까요. 오늘 강의 내용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주식 고스톱의 핵심 투자 비법을 엿볼 수 있는 대박플러스, 오늘은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과 함께 오늘장 분석해보고 내일장에 대한 전략부터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유럽 악세 때문에 발목이 잡히면서 결국 1820선으로 후퇴했습니다. 16포인트 내리면서 1826.49포인트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네, 이번 주에는 유럽 관련 이벤트들과 옵션 만기일 등 굵직굵직한 일정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당장 오늘 밤에는 독일과 프랑스의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내일장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지 대응 전략은 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예, 그렇습니다. 유럽 불안감 자체가 심리적으로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메르코지의 어떤 정상회담이 있죠. 메르켈과 사르코지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있습니다만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유럽 국가들의 신용등급 강등 우려가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말씀드리겠고, 그런 심리 자체는 사실 오늘 밤으로 예상되어 있는 메르코지의 정상회의에서도 큰 기대는 할 수 없다는 시장 심리가 상당히 좀 크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현물 시장에서는 사실 외국인이 매도 한 800억 하면서 3일 연속 매도한 거 있습니다만은 사실 기관 중에도 특히 이제 기타 법인으로 우리가 속하는 쪽에서 3,500억 이상 매도가 좀 나왔다는 거 상당히 수급적으로 안 좋다 말씀드렸고, 사실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 금액적으로는 800억 정도밖에 매도를 안 했습니다만은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1,300억 정도 매도세가 공격적이었기 때문에 현물 시장에서는 개인만 제외하고 나면 매도세 좀 우위다 말씀드렸고, 또 하나가 사실 시장이 잠깐 불안하다 보니까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하방에 좀 베팅하면서 사실 지난 화요일 날 만계약 이상 매수를 하면서 시장에 대한 큰 훈풍을 불어넣은 이후에 다시 지난 금요일과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매도세가 좀 촉발됐다 말씀드리겠는데, 이번 주가 이제 개별 옵션 만기죠. 사실 선물은 만기는 아닙니다만은 12월 달에 들어왔던 프로그램 배수 물량에 대한 부담을 좀 안고 있다. 그래서 프로그램 물량까지도 내일은 조금 계속적으로 이번 주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사실 100만 원 간당간당합니다. 100만 원 이탈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역시나 삼성전자가 아닌 주도주가 없는 상태에서 거래소 시장에서는 이렇다 할 주도주는 없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그렇다고 대한투자로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정유주라든지 자동차 조금 있습니다만은 기술적 반등에만 그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어떻게 보면 12월 달보다도 관망 심리가 상당히 크다 말씀드리겠고, 앞으로 시장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역시나 지금 시장 자체는 1월 달은 누구나 어렵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약간 시장에 대한 큰 생각보다는 어떤 종목별 업종별 대응이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내일장의 대응 전략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더 자세한 시장 분석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고스톱의 투자 비법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 팀장의 롱숏 트레이딩이 이어집니다. 추세와 변동성 포착은 매매 선결 조건, 예측과 대응 영역의 시장은 유연함으로 시장 국면별 적절한 포트폴리오 배분이 핵심이다. 하 팀장의 롱숏 트레이딩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하 팀장의 롱숏 트레이딩 본격적인 강의 들어보기 전에요. 여러분 궁금하신 점 생기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강의 함께 하시다가 분명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생기실 텐데요. 그냥 참지 마시고요.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라글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와그라글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 전문가분들이 여러분의 질문에 자세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답변 달아주시니까요. 이 공간 궁금한 점 생기실 때 꼭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센티비에서 증권 전문가 방송 샘플러스도 하고 있다는 건 이미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시간대별로 홈페이지에 잘 맞춰 들어오시면 원하시는 전문가의 무료 강의도 함께 해보실 수가 있고요. 이 공간을 통해서도 종목 상담은 물론이고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까지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투자하실 때 이 공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하 팀장의 롱숏 트레이딩 본격적인 강의 들어가 보기 전에요. 먼저 하 팀장님께 시장에 대한 자세한 분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현물뿐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프로그램 매물도 부담이 되면서 결국 1820선까지 후퇴하고 말았는데요.
의견이 엇갈리고 있긴 하지만 1800선도 위험한 것이 아니냐 이런 예측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하 팀장님 앞으로의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뭐 27포인트 정도 남았기 때문에 1800포인트 이탈 가능성은 이번 주에 좀 네. 열어두는 게 저는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선물 옵션이 아닌 이상 지수 한 30포인트 내리는 것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한 2만 원 내리고 뭐 자동차 좀 빼주면 충분히 빨 수 있는 지수인데 지금 사실 뭐 지난 9월, 8월 이후로 시장이 계속적으로 한 1875포인트를 약간 가슴 라인으로 잡고 한 1900, 1815포인트나 1785포인트를 약간 허리 라인으로 잡은 상태에서 시장이 4개월 연속 답습을 좀 보이다 보니까 흐름 자체는 상당히 부진하다. 그리고 지금 12월 달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도 약간 시장 자체가 하방으로 좀 기운다는 것이 지금 차트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차트를 한번 보겠는데 네. 지금 제가 그어둔 선이 1875포인트죠. 늘 강조드리는 포인트인데 사실 이번 주 접어들어서 조금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확대해서 보시면 이 날이 1826포인트로 마감한 이제 이 날이 이제 첫 거래일이 되겠고요. 지난 화요일이 될 것 같고, 월요일이 되겠죠. 그런데 화요일 날 이날이 이제 외국인이 주식도 샀습니다만은 선물까지 강하게 매수를 해주면서 실제적으로 상당히 많은 2,000원 이상의 프로그램 매수를 유입시켰다 말씀드리겠고 그런 자체가 계속 좋았는데 안타깝게도 1875포인트 저를 계속 보신 분이라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포인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주식을 많이 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기준선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종가 기준으로 지키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또 미끄러졌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일봉에서도 본다 그랬지만은 이 N자 음봉이 상당히 많죠. 4개의 음봉이 나왔습니다. 주식은 상당히 간단하죠. 양봉은 매수세가 강한 것이고 당연히 음봉은 매도세가 강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시장은 계속적으로 하루를 딱 제외하고 나면 팔고 싶은 세력이 상당히 우위에 있었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그럼 지금 지수가 어디냐? 눈으로 대충 보면 알겠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5일 전 주가랑 거의 똑같습니다. 제가 그 계산해 봤는데 1월 2일 날 종가가 1826.37포인트입니다. 요날. 오늘은 4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똑같은 위치에 있다 말씀드렸고 상당히 내일이 이제 향방을 좌우할 것인데 단 분봉으로만 잠깐 보면 제가 오늘 조금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왔죠. 사실 우리가 그 루머가 지수를 만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지나놓고 보면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 1월 3일이 되겠죠. 조금 제가 그 길게 본다 그래도 자, 1월 3일 날 1월 이제 이렇게 되고 1월 그 3일이 화요일 되죠. 그래서 1847포인트에 상승을 해서 시장 놀러 갔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난 금요일 날 오전에 북한발 루머가 나오기 전까지 11시 정도까지만 해도 요 시가 1845포인트를 지지했습니다만은 시장의 한 중심대에 나왔던 북한발 루머 사실 루머도 아니지만 작물된 정보 경수로 쪽 관련해서 뭐 핵 방사능 물질이 서울로 넘어올 수 있다 그런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지난 금요일 날 급격하게 1825포인트까지 갔다가 장 막판에 2시 한 언제죠? 예. 한 시간을 남겨놓고 기관에서 매수를 해서 당겨는 놨습니다. 근데 그렇지만은 역시나 오늘 같은 경우는 해외발 조정 때문에 단 한 번도 1850포인트 요 고지를 가지 못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이 하방세까지 이어졌다 말씀드리겠고 지금 딱 위치만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실제적으로 시장은 딱 그 자리에 왔습니다. 혹시 기억력이 조금 좋으시다면 제가 이렇게 표시한 12월 27일은 무슨 말이냐면 이날도 1800 대략적으로 14포인트를 형성했는데 이 자리도 사실은 북한발 루머가 돌았던 자리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전체적으로 제가 조금 큰 그림을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단에 대한 저항을 바꿔오면서 밑에서 매수는 들어옵니다만은 중간중간에 대내적으로 어떤 북한발 관련 루머를 좀 퍼뜨리면서 정신은 상당히 투심이 상당히 악화된 장이 좀 지속되고 있다 말씀드렸고 내일로만 봤을 때는 잠깐 전망을 해드리면 사실 이런 지금 차트를 봐가지고 향후 시장을 전망한다는 것이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만은 그림만 놓고 봤을 때는 아무리 우리가 초보가 보면 올라갈 것처럼 생겼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시장은 꼭 그렇지 않다. 왜? 너무 눈에 띄게 이런 게 보이기 때문에 또 내일이 화요일이죠. 지난 화요일이기 때문에 내일은 글쎄요. 제가 뭐 시장을 예측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은 내일도 약세라고 판단하고 시장을 보는 것이 오히려 낫다. 차라리 내일 오후나 수요일 정도가 오히려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차트 패턴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대한 분석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눈을 확 뜨이게 해드리기 위해서 새롭게 마련한 코너입니다. 핫 팀장의 오픈 요어 아이즈 순서인데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준비해 주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네. 해도 바뀌고 해서 제가 약간은 신선한 멘트가 아니죠. 새로운 컨셉을 하나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보면 제가 오늘의 주제는 이제 오픈 유아 아이스, 눈을 뜨라 이거죠. 제가 눈을 띄워드리겠다는 소리인데, 정권과 메신저죠. 사실 이거 참 저는 왜 오늘 이 주제를 가져왔냐면 하여튼 왜 가져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나 어떤 정보력에서 안 되는 사람들은 정말 정보 요리 쪽에서 매매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정말 이길 수 없는 게임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받는 정보도 벌써 2차, 3차 거의 뭐 마지막 9차까지 걸러진 단계에서 정보가 들어오는 판에 그것까지도 아예 없는 분, 예를 들어서 차라리 차트만 보고 아니면 정권 방송만 보시는 분들은 정말 불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테마주라든지 재료 같은 거 매매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한번 일깨워 드리기 위해서 도대체 정권가에 대해서 도는 메신저는 어떤 게 도는지 제가 일단 분석을 해드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지난 3일에 글에서 돌았던 내용을 제가 실제 그대로 뽑아왔습니다. 일단 한번 보시면 자 보시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지난 1월 6일 금요일이 되겠죠. 좀 크게 잡아주시면 1월 6일 금요일 날 오후 14시 05분에 들어옵니다. 정말 이렇게 들어옵니다. 제가 여기는 누가 보냈는지를 일부러 지워놨습니다. 지워놨는데 사실 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들어옵니다. 믿거나 말거나 긴급 11시경 북한 영변 경수로 대폭발 서울 위험 이렇게 영내 시내 아수라장. 근데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지난 금요일 날 밤 오후 11시에 이미 시장이 급락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걸 언제 받았죠? 2시에 받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 나온 이 정보지가 나온 시간은 11시죠. 그때 이미 11시와 2시에 주가는 벌써 한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미확인, 그리고 이렇게 대놓고 나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근데 만약에 이거를 제가 11시 5분에 받았다면 제가 물론 파생 투자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풋옵션 투자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다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가 돌죠. 자, 이렇게 돕니다. 지난 1월 6일 14시 36분 03초에 물론 이제 제가 받은 시간이기 때문에 저 앞에 먼저 들어왔을 겁니다. 이건 아마 장 시작 전에 사실 돈 겁니다. 자, 받은 걸이라 들어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루멘스 종목입니다. SK에서 지분 투자권 있다네요. 알아서 판단하시오. 근데 실제적으로 이날 루멘스의 주가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루멘스는 우리가 많이 알다시피 반도체 관련 종목이죠. 루멘스인가요? 잠깐만요. 제가 레이젠이라 해서 루멘스 차트 맞는데요? 레이젠이네. 잘못 나왔군요. 자, 루멘스죠. 자, 이 회사 같은 경우 지금도 보시면 아직도 주가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디 종합 정보를 눌러봐도 루멘스에 대해서 SK 지분 투자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내용이 돌았죠? 알아서 판단하시오. 그러면 이거는 아니면 도지만은 실제적으로 만약에 지난 금요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이런 내용을 받은 친구는 실제적으로 이 종목을 홀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제용모드 못 받은 분은 기술적 분석 조금 배웠다 이거죠. 전고점입니다. 6,900원. 딱 팔아버립니다. 근데 아직도 지금 저 내용 자체가 시장이 오픈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어떤 장에도 루멘스의 주가는 4% 상승하게 됩니다. 여기서 봐도 우리는 사실 정보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은 정보가 조금 불리한 위치에 있다 말씀드리죠. 근데 내용은 이렇게 돕니다. 알아서 판단해라. 책임 못 지겠다. 이렇게 나오죠. 또 하나 마지막 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솔직히 좀 멀쩡한 겁니다. 김아무개 씨는 오늘이죠. 1월 9일 날 2시 5분 이상에 저한테는 다 오해 들어오네요. 제가 바빠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뭐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잘 보시면 무슨 모모증권 투자정보팀에서 이런 출처가 바뀐 거죠. 유럽 주요국의 이번 주 국채 스케줄에 대해서 쫙 나옵니다. 그럼 오늘은 독일이 6개월 만기 40억 유로가 있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세 가지가 다 달라요. 제가 한번 그거를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메신저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보통 사설 정보지라 그러는데 조금 와닿는 제가 비방송 용어입니다만은 비방송 용어로 말하면 들으면 찌땡땡입니다. 이걸 이제 저희가 찌땡땡이라 그래요.
가장 뭐 다 압니다. 찌땡땡 그러는데 방송상 제가 사설 정보지라는 모양으로 설명드린다 말씀드리겠고, 이건 뭐냐 하면 원래 어원 자체가 신문지 사이에 보면 이렇게 광고 전단지 있지 않습니까? 원래 찌땡땡이라는 용어는 광고 전단지 또는 뭐 길 가다 보면 식당 홍보하는 그런 거 그 사이에 넣는 거라 그러죠. 그런 내용이 있다 말씀드리겠고, 요게 이제 일본 말입니다만 우리 한국말로 좀 풀어드리면 이 어지럽게 헛부려져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별거 아닌 이 어원에도 많은 뜻이 있습니다. 어지럽게.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알아서 네가 판단해라. 그 다음에 받은 글이다. 누가 보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상당히 어지럽게 있고 헛부러져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여기 보시면은 받은 쪽도 있지 않습니까? 포럼 김아무개. 근데 이것 자체가 얼마나 빨리 도냐 하면은 도대체 누가 보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와 친구 된 친구 그 리스트에서 한번 클릭을 하고 그것이 한 10바퀴만 세탁을 해버려도 도대체 최초 발송자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설 정보지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들고 서버를 만약에 방송에서 언급드리죠. 서버를 만약에 노출이 안 되는 엉뚱한 데 서버를 만들어 놓고 이걸 돌려버리면 실제적으로 이런 정보 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금감원에서 이런 비허위 정보를 유출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 하고 있죠. 근데 아까처럼 뭐 북한 관련해서 그런 거는 솔직히 다 잡아야 됩니다. 잡아가지고 좀 다 경제적, 금전적 이득이나 아니면 좀 안 좋은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내용 중에도 뭐 이런 것들은 솔직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면 아까도 보셨죠. 이런 거는 사실 사설 정보지입니다. 사설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못 져요. 왜? 처음부터 이거는 공포로 합니다. 우리가 보내는 정보는 사설이다. 공인된 게 아니라 미확인이다. 그래서 판단은 니들이 해라. 이렇게 이야기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정치적 관련해서 어떤 비방하는 글이나 아니면 어떤 종목에 대한 음모론적인 게 아니라 그럴 때는 그거를 수사한다는 것 자체도 법의 기준이 상당히 애매하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 자체가 상당히 악용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받은 걸 이렇게 나옵니다. 난 누구한테 받았다. 그리고 미확인 정보 또는 출처 미확인이라 그런 내용으로 들어온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한 3개 정도 샘플링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다 레벨이 있습니다. A급, B급, C급이 있습니다. 사실 A급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한 달에 잘하면 한두 번 정도 들어옵니다. 제가 인맥이 많지는 않지만 우연히 좀 뒷다리졌다 들어오는데, A급 정보지 같은 경우는 정말 사실 사설이 아니라 정말 돈이 되는 정보입니다. A급에 뭐가 있냐면 보통 PDF 파일이라고 그러죠. 아까 같은 거는 텍스트 파일이고 PDF 파일로 해가지고, PDF 파일은 갑자기는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요. 복제가 잘 안 되죠. 보통 정권사 보고서가 일부러 PDF 파일로 만들죠.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왜? 복사 못하게 하려고. 예. 그래서 보통 PDF로 만듭니다. 한글이나 MS 워드나 텍스트 파일은 100개 가지고 그대로 복사를 할 수 있는데, PDF는 그걸 못하기 위해서 보통 PDF 파일로 만듭니다. 그래서 목차가 있어요. 뭐 이렇게 정치, 사회, 인문 쫙 다 있습니다. 우리는 제일 많이 보는 게 사실 연애죠. 연애도 있죠. 가끔 우리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약간 불안할 때 연예인 가십거리 이렇게 뻥 터뜨린 것처럼, 그런 건 A급 정보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가 만드냐? 사실 만드는 주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많이 아시겠지만 신문사 기자들이 제일 많이 DB를 갖고 있죠. 그리고 이따 적당히 모아놨다가 조금 있는 사회적 주식시장과도 연계됐지만은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 뻥 터뜨리죠. 왜 그러냐면 다들 아실 겁니다. 주식시장은요, 제가 잠깐 번외 이야기 하면 이런 말씀드리죠. 이 정권 주식시장은 제가 판단은 그렇게 합니다. 삼라만상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뭐 정치, 뭐 사회, 문화 다 들어와 있어요. 왜? 결국에는 모든 걸 정치하려면 돈 필요하고, 문화 맨날 뭐 집신만 만들고 먹고 살지 못 살잖아요. 문화재도 돈이 필요하고, 제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결과론적으로는 증권시장에 들어와 있는 모든 정보가 곧 자금이고 정보이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건 모든 것은 정보지로 유입된다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정권 관련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박사는 없어요. 깊이는 없어요. 우리는 전문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은 얇고 많이 합니다. 깊게 들어가면 잘 몰라요. 하지만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드리겠고, A급 같은 거는 그래서 신문사 기자들이 보통 많이 정보를 수집한다. 누가 제일 고객이냐? 당연히 대기업 임원진이나 재벌들이 많이 써죠. 왜? 이거는 사실 주식과는 크게 상관없는데 M&A라든지 큰 굵직굵직한 거. 그래서 A급 같은 건 사실 누가 만드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뭔지도 잘 모릅니다.
저도 알고 싶어요. 뭐 저한테 만약에 왔을 정도면 벌써 A는 아니라 B 마이너스 정도로 가공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고급 퀄리티에 이런 게 있다. 근데 우리는 쉽게 근접할 수 어렵다. 가장 많이 하는 게 B급입니다. B급.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내는 유명한 미스 모 메신저가 가장 많이 움직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미스 모 메신저 같은 경우는 서버가 저장이 안 됩니다. 내용이. 우리 국내 일본 네이트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대화 내용이 저장이 되는데 요거는 일주일 정도 되면 데이터가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역용하는 정권사 이런 그 데이터 흔적을 남기지 않는 세력들은 보통 미스 모 메신저를 많이 사용한다. 그리고 정권사 HTS 자체 메신저 같은 경우는 방화벽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걸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B급 사설 정보지로 들어오는 정보력은 파급력은 제일 좋습니다. 주식과 관련돼서는. 아까 말한 대로 루멘스였나요? SK투자에서 미확인입니다만 한다 했을 때는 정보력 측면에서는 가장 좋다. 그래서 보통 많이 들어오는 게 시향. 오늘 장이 아침에 뭐 뿌리냐? 저한테 보통 하루에 100개 이상이 들어오지만은 그 중복되는 겁니다만은 이걸 보는 거 안 보는 거하고는 혼자서 땅 치면서 주식이 왜 빠지지 왜 오르는 분석하는 것보다는 쉽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빠지냐? 실적 벌써 알죠. 삼성전자 이미 벌써 다 돌았죠. 예, 실적 같은 거. 그 다음에 사실 단타라 그러나요? 단타 치기 제일 좋은 거는 수주와 계약 관련입니다. 보통 건설회사 같은 종목들, 작은 건설회사 어디에서 얼마 정도 수주했다더라. 이런 이야기 나올 때. 그리고 진짜 돈 되는 건 요거죠. M&A 누구 한다더라. 사실 이번에 현대엘리베이터 지난주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것들, 신돌 리스트가 아니라 뭐죠? 신돌러 무슨 2대 주주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B급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쓸만하다. 근데 이제 요런 것도 안 받으시는 분들은 조금 요런 데 분류할 수 있다. 또 방송 끝났다고 저한테 이거 달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 별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본다 말씀드리겠고, C급은 정말 우리 이런 말 제가 쓰면 안 되는데 영어로 표현을 하자면 가비지입니다. 가비지인데 발음이 안 좋아서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자, C급 같은 경우 완전 버리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체가 미확인되고 또 하나가 선동성이 상당히 유포됩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사실 지난주는 난리도 아니었어요.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설하고 북한 어쩌고 오늘 같은 경우는 글쎄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은 요런 것이 있다. 출처가 상당히 불명확한 정보가 상당히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잠깐 제가 결론을 내드리면 메신저의 세계라는 게 사실 처음에는 제가 생각할 때도 요거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다. 솔직히 A급은 우리가 근접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제가 말씀드리겠고 B급으로 시작했는데 요것을 악용하는 친구들 이제 이런 걸 많이 아니까 상당히 많이 아니까 그리고 악용하는 친구들이 사실은 B급 좋은 정보의 어떤 메신저를 C급으로 좀 내려가가지고 시장을 교란하지 않나 말씀드리겠고 확실하게 만약에 어떤 종목이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어떤 종목이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다. 그랬을 때는 뭔가 돌고 있구나. 또 두 번째 내가 어떻게 어디서 밖에서 누굴 만나서 아니면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너한테만 알려줄게 이거 한다더라 했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마시고 내가 제일 꼴찌를 알아들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나서 그 본인만의 어떤 투자 툴에 맞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정권과 메신저의 어떤 세계의 흑과 백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본 강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팀장님의 롱숏 트레이딩 시간에는 종목에 대한 재료가 노출된 이후에 그 종목 주가의 방향성과 힘의 크기를 판단할 수 있는 기법을 알려주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A급 정보지만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저도 사실 아까 그 SK 루멘스였나요? 예. 그런 종목 하루 일찍 받았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겠는데 사실 또 그건 그거고 또 우리는 또 정석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늘 강조하는 나름 촉을 키우는 사실 적절하게 영어 표현이 못 찾아가지고 제가 센서라고 했습니다. 촉을 키우는 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장중에 종목을 가만히 한 500개 정도를 보고 있는데 사실은 몇 개 종목이 촉이 오더라고요. 중해지하고 아마 상가 갔을 건 이런 게 오는데 근데 그걸 뭐라 표현을 못 합니다. 제가 무슨 음료 광고 무슨 CF처럼 말로 표현하는 그런 건 아닌데 이 차트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사실 이 촉이라는 게 좀 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어떻게 오는 건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조금 숙달이 돼야겠죠. 제일 먼저
사실 제가 먼저 결과부터 말씀드리죠. 오늘의 어떤 그 종목은 골프존입니다. 지금 제가 다시 같이 다 사후 판단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시청자님들은 오늘 골프존의 주가를 생각하면서 이 강의를 좀 들어달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상황이 어떤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재료도 있고 골프존은 오늘 재료도 있고 차트도 좋았습니다. 거의 상한가 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장중에 따라 붙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조금 오늘 사후적입니다만은 한번 같이 보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골프존이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요. 그럼 오늘 장이 어떤 상황인지를 제일 먼저 분석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주식은 아무리 개별주라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떤 장인가를 분석해야 됩니다. 오늘 분위기 잽싸게 머리를 돌려보시면 자, 삼성전자 오늘 100만 원을 깰까 안 깰까 간당간당합니다. 불안해요. 자동차, 현대, 기아차 조금 들어오는데 별로고 그래서 시장 딱 보니까 전기, 가스 업종하고 의약품, 부강약품이라든지 중해제약을 제외하고 나서는 다 파란색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볼 점 없네. 코스닥 딱 봤습니다. 주말에 뭔 일 있었죠? 78개 대선 관련 테마주에 대해서 엄중하게 조사하겠다. 박살나고 있습니다. 딱 보니까 메디포스트만 점상입니다. 줄기세포만. 뭐 재료는 필요 없어요. 뭐 임상 실험 맨날 하는 임상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점상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줄기세포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잽싸게 파악합니다. 오늘은 자, 주식시장은요. 요 아래에 돈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하루 만에 이 돈이 싹 밖으로 나와가지고 뭐 MMF나 부동산 안 갑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주식시장 돈이라는 거는. 그러다 보니 돈이 오늘 어디로 몰렸죠? 그냥 이쪽으로 몰린 겁니다. 저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오늘 갈 데가 없어가지고 메디포스트 점상 만들고 기타 바이오 워 만든 겁니다. 그럼 그렇게 시장상 분석 끝났어요. 그리고 골프존을 가만 보니까 재료의 강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대체 자, 재료라는 거는 공시 아니겠습니까? 그럼 잘 보셔야 돼요. 횟수가 몇 번이고 몇 번 주기로 나왔는지 그리고 뭔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이게 다 짜놓고 짜고 치는 게 아니라 좀 그 보셔야 우리 다음에 감이 생깁니다. 자, 오늘 골프존에 확대해서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자, 오늘 골프존은 실제적으로 기관에서 아침부터 제가 자체적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광풍을 보입니다. 제일 먼저 사실 8시 56분 전에도 있어요. 여기 잘 보시면 8시 56분 골프존 유통 연습증 추가 성장 동력 하이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딱 냅니다. 동시효과 전에 딱 냈죠. 예? 그리고 나서 보면은 오늘 세상에 8시 56분부터 이게 다 오늘 나온 공시입니다. 공시라는 게 뭐라 그래? 공시라기보다는 뉴스죠, 뉴스. 그러니까 우리 증권 HTS 보면은 그 뉴스 팁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제가 보시면은 아주 작정하고 올립니다. 파이낸셜, 한국경제, 뉴스핀, 토마토, 머투 쫙 다 때립니다. 근데 오늘 도대체 몇 번이 나옵니까?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대략 이 한 종목에 대해서 대략 1시간 단위로 오전에 한번 9시까지 벌써 8번을 때려주고 2시부터 올려줍니다. 작정을 했다는 소리죠. 보통 나중에 방송이 끝나시고 나서 골프존이 하루에 이렇게 많은 시장의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느냐 이런 점을 빨리 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재료를 보는 방법. 내용이 뭐죠? 오늘 골프존이 왜 올랐죠? 간단합니다. 1, 4분기 실적이 반등할 것이다. 날이 추워가지고 골프존은 그 드라이빙 수익이 많이 차지를 하죠. 시장 골프존 그 드라이빙 골프장 이용을 많이 해가지고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선운산 CC를 인수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는 골프존이 기존에 닫혀있던 우리가 실내에서 골프만 치던 거에서 이제는 골프장까지 인수해서 새로운 사업을 모색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죠. 잘 보시면 선운산 CC에 대한 인수는 이미 거래소 다트 공정공시 어디 갔죠? 12월 21일 날 해먹은 이야기입니다. 이미 공시를 했어요.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다시 본론으로 와서 도대체 엄청나게 때렸습니다. 횟수. 그러니까 재료 노출 빈도라는 거는 시장에 이거를 보여주는 횟수라 말씀드리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오늘은 얘들이 작정하고 올리는구나. 누가 이긴 해보자. 그 다음에는 트릭이 이제 들어갑니다. 누가 이긴 해보자는 겁니다. 뭐 봐야 되죠? 사나 안 사나 봐야 됩니다. 누가? 수급. 제일 중요한 건 도대체 몇 어가 사는지를 보셔야 돼요. 서야 되고 그 다음에 도대체 지금 가격은 매력적이고
애들이 그만큼 제가 이런 말씀드리죠. 기간 조정은 곧 기진맥진이라고 그냥 외우십시오. 아니면 우리가 제가 권투할 때 그록이라 그러나요? 그록이? 길면 길수록,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애들이 시장이란 게 지치면 지칠수록 걔가 새로운 탄력을 딱 받을 때는 잘 갑니다. 우리 권투 선수가 8라운드 뛴 권투 선수하고 2라운드 뛴 권투 선수하고 물 한 잔을 먹고 났을 때, 물 한 잔보다는 갑자기 비타민 하나를 줬을 때 그 반응하는 어떤 힘의 차이는 8라운드 뛴 권투 친구가 럭키펀치 때릴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기관 조정 길면 길수록 좋다. 그 다음에 힘. 주식은 무조건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결 강도를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겠는데, 자, 한번 이 모든 거를 오늘 장을 놓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보면, 이게 골프존이 어디 갔죠? 이건가요? 차트 분석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어저께 종가입니다. 사실 제가 아침에 달라붙지 못했어요, 저는. 뭐, 다 맨날 사면 부자 되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두 개가 조금 어떻게 보면 똑같지만 어떻게 보면 아예 다릅니다. 뭐가 다른지 여러분들은 잘 분석을 하셔야 돼요. 두 개다가 얘랑 비교하셔야 됩니다. 왜? 딱 봐도 현재 보이는 화면에서 제가 늘 강조 드리는 건데 제일 의미 있는 양봉이 몇 달 만이죠? 한 달 반 만에 나왔습니다. 얘 이후에. 그랬기 때문에 어저께, 이건 사실 어저께입니다. 어저께 골프존의 주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아, 머리가 이렇게 딱 들었으니까 내일 관심 종목으로 리스팅이 되죠. 근데 어저께는 이런 내용이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공시에서. 그래서 일단 관심 종목으로 되고 오늘 아침에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판단합니다. 두 번째, 뭐가 틀리냐면 요때도 60일선을 돌파했고 여기도 60일선 딱 닿았습니다. 근데 뭐가 다르죠? 얘는 플랫이고 얘는 내려옵니다. 내려온다는 건 뭐죠? 위에서 누르는 힘이 엄청 강한 것이고 플랫이라는 거는 그래도 밑에서 조금 올리고 싶은 얘네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후적으로 이렇게 가버렸습니다. 이는 종가입니다. 근데 요거 보고 제가 설명드리면 초짜 소리 듣잖아요. 그래서 따로 준비를 했죠. 30분 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요 정도 되면 앞으로 사실 주식은 종목을 골라놓고 언제 사고 그 다음에 제일 싸게 사는 겁니다. 근데 언제 싸고 싸게 사고는 결과론적으로는 분차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지수의 흐르기 때문에 제가 보통 많이 보는 30분 흐름으로 쫙 보겠습니다. 잘 보시면 자 얘가 꺼두는데 대충 꺼도 돼요. 이거는 어저께 52,000원으로 딱 끝났지 않습니까? 뭐 어제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오케이 다 끝났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종합정보 8시, 9시 전부터 골프존 띄웠습니다. 모 증권사에서 리포트 10번 나오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12시 전에 6번 나왔고 1시 후에 8번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보면 첫 번째 장이 땡 열리고 하는데 이 앞으로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장대봉의 중간을 또 지켜줍니다. 한 번. 여기서 매수 신호 나오죠. 또 한 번 상승을 합니다. 요만큼. 그러니까 차트를 다 합쳐서 보시는데 여기서 하나, 여기서 둘. 11시죠. 좀 내려올만 하니까 또 공시를 빵빵빵 내줬어요. 나중에 보면 또 버텨줍니다. 요 폭의 중간 요만큼. 또 세 번째 하나 빵빵빵 때려버리죠. 또 힘이 붙이니까 2시까지 잡아주려고 1시 아까 그 종합정보 보시면 1시 59분부터 뉴스핌, 조선, 먼투 해갖고 때려줍니다. 다다다닥. 그러면 오늘 잘 보시면 얘는 결과론적으로 단 한 번도 제가 차트 분석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이 장대 양봉의 50%를 깨지 않았습니다. 얘는 뭐죠? 홀더입니다. 가져가는 전략이다 말씀드리겠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결과론적으로 내일은 어떻게 될 거냐 그거는 이제 마지막 법을 보면 조금 압니다. 제가 아는 법을 말씀드리죠. 주식이 딱 이렇게 끝나고 나면 자 보시죠. 골프존 오늘 주가는 고가 상한가 59,600원을 갔다 왔고요. 그럼 이런 거 알면 동시효과 얘를 가져가야 될지 팔아야 될지 판단하는 겁니다. 잘 배워두세요. 골프존 주가는 장중에 14.84% 59,600원을 갔다 왔습니다. 언제 갔는지는 아마 아까 저쯤 갔다 왔겠죠. 그런데 종가는 얼마죠? 종가는 58,900원입니다. 1,000원 빠졌죠. 그런데 얘는 시간이 어떻게 나오죠? 마감 동시효과 때 마이너스 8자가 많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만약에 오늘
이 강한 재료를 가지고 상한가를 형성했었다 그럴 때는 실제 이런 효과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일시엔 효과를 확인 안 했습니다만은 시간적으로 팔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겠고,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올려고 나서도 실제적으로 자기네들은 상당 부분 제가 수급을 보니까 기관 쪽에서 62,000주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저께부터 작업 들어간 거라고. 이게 또 조금 말씀 더 드릴까요? 잘 보세요. 기관 중에서 자 누가 샀는지를 잘 분석하셔야 됩니다. 기관이 어저께 지난 금요일날 77,000주를 사고 오늘 62,000주를 샀는데 누가 샀죠? 투신입니다. 투신 누구죠? 투신은 곧 운용사죠. 운용사가 정보를 어디서 받습니까? 증권사에서 받습니다. 오늘 주가 공시 누가 띄우죠? 증권사에서 띄웁니다. 무슨 아시겠죠? 증권사가 운용사에 지시를 해줍니다. 골프존 내일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권사에서 실제적으로 우종사에서 매수가 들어가죠. 상당히 간단한 구조입니다. 왜? 투신사는 증권사의 갑이죠. 예, 이렇게 정리해드리면서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오늘 조금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지만은 어떤 종목이 올라갈 때는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려도 다시 차트로 돌아와가지고 이게 왜 가는지, 가긴 가는데 얼마까지 갈지, 그 다음에 재료가 도대체 몇 번을 내는 거야.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12월 21일 날 이미 나왔던 어떤 내용 자체를 얘네들이 울려먹는 건지, 그리고 작당하고 올리는 건지, 그렇게 한번 분석하셔야 되죠. 만약에 투신 쪽에서 오늘만 들어왔다 그랬을 때는 사실 내일 찾던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저께 6만주 들어오고 오늘 7만주 들어오고 작정하고 때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한가 갔다가 이렇게 삐끄덕 해놨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내일은 최소한 한 번은 쉬겠죠. 우리가 예측하는 것이 한 번은 쉬겠죠. 사실 이거 뭐 올라가봤자 붙어봤자 못 먹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그 문제는 그 다음이 됩니다. 요 정도는 기억해놨다가 다시 골프존이 만약에 미끄러지고 나서 올라갈 때 이런 흐름이 나온다 그랬을 때는 절대 잊어먹지 말고 기억했다가 오늘 못 먹은 복수를 자 여기 이런 것처럼 벙커샷 탈출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물론 그 한 특정 종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종목이 제가 이제 여기 설명을 좀 드릴까요? 살다 보면 저는 골프를 잘은 못 칩니다. 조금 치는데 이 벙커에 빠집니다. 빠져요. 빠지는데 실제적으로 이걸 탈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골프존 같은 주가는 워낙 공모가 85,000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고 작년 한 달 내내 기관들이 물먹은 종목이죠. 근데 누가 물먹었죠? 기관들 증권사 물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얘네들이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닙니다만은 주가를 좀 올리기 위해서 이런 게 좀 나왔다 말씀드리겠고, 앞으로 어떤 종목들이 실제적으로 갑자기 바닥에 있다 올라올 때는 아까처럼 똑같은 재료라도 먼저 해먹었는지, 해먹었다는 표현은 좀 그러네요. 제가 잠깐 한 가지 더 팁을 말씀을 드리면 이 골프존의 어떤 이 회사가 정말 올해 주가를 띄울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기 보시면 아십니다. 제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골프존 우연히 아무 생각 없이 오늘 왜 이렇게 골프존 올릴까 했더니 역시나 잘 보시면은 항상 뭐 연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많이 나오죠. 골프존이 사업 설명회를 합니다. 제가 사실 이 종목을 잘 봐왔기 때문에 많이 봤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팝업창 뜬 게 언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해가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회사 차원에서도 IR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것 자체가 상당히 타이밍적으로도 해가 바뀌면서 선운선 골CC 인수하고 나서 전국적인 장외를 서울, 경기, 부산, 광주, 충청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 회사의 주가 사장님도 골프존의 주가를 올릴 의지가 있구나. 그렇게 먼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가라는 거는요, 그 종목을 사는 자금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회사를 보유한 오너의 의지, 그리고 그것을 세일즈할 수 있는 증권사, 그리고 실제적으로 베팅을 하는 운용사, 모든 것이 삼박자가 이루어졌을 때 벙커 탈출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실전의 유용한 노하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볼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대선 테마도 접근하는 방법 알려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해도 바뀌고 해가지고 예. 제가 마인드 컨트롤은 빼고 네. 이제 마인드 컨트롤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 예. 지난 2011년도에 저랑 같이 한 반년 이상은 수양은 했기 때문에 이제는 올해부터는 수양은 그만하고 뭐라 그럽니까? 속세로 나가서 돈을 좀 벌어보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한 이런 식으로 톡톡
마켓을 가지고 다룰 건데, 가장 오늘 첫 번째 다룰 거는 사실 제가 준비를 하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사실 잘못 다루면 안 되는 거긴 한데, 다시 한번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까 제가 적절한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은 올해 4월 11일, 12월 19일은 빨간 날입니다. 쉬는 날입니다. 쉬는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투표를 하는 날이죠. 국민을 투표하는 날이기 때문에 잘 하시길 바라고, 실제적으로 봤을 때 지금 대선 관련 테마주들은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한 5개 카테고리로 나옵니다. 잘 기억해 보시면 인맥과 관련된 거, 뭐 제가 일일이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인맥과 관련된 거는 뭐 했다더라, 뭐 카드라, 이 글자 잘 안 나오네요. 카드라 방송이라 그러죠. 내가 예전에 무슨 경제연구소 했다 카드라, 옛날에 무슨 무슨 청와대에 있었다 카드라. 그래서 인맥과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사실은 저출산 관련주 많이 알죠. 보령매대항 사과만큼의 저출산 관련주. 사실 이 누구 캠프냐는 건 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곧 늘 드리는 말씀인데, 누구 캠프에서 종목은 그렇게 못 껴 있어요. 보령매대항 쓰는 아가방은 모 대표님 이쪽으로 딱 못 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여튼 큰 이슈는 보면 저출산 관련주가 있고, 안 나서 걱정, 오래 살아서 걱정, 그죠? 고령화 관련주. 그 다음에 오래 살긴 사는데 조금 더 멋있게 살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한 걱정, 바이오라든지 헬스케어. 그리고 애는 많이 낳았는데 취업이 안 돼가지고 취업이나 교육 관련 큰 테마로 엮여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과연 요거 중에서 뭐가 제일 돈이 될까? 제가 돈이 되고 나중에 한 1년 후가 됐을 때 우리의 선택이 누구한테 가든 간에 그 결과가 어디에 갔을까에 대해서는 딱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은요, 인맥으로 관련된 주식들은 그 회사가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처음에는 제일 먼저 올라갑니다. 제가 일일이 종목 거론 안 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비트컴퓨터가 약간 그런 경우죠. 올라갈 때는 정말 빨리 옵니다. 근데 거꾸로 내려오는 속도 기하급수적입니다. 예전에 대연이라는 종목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사진 한 장, 그 사진 누가 뿌린지 아시죠? A급 아까 신문 기자죠. 예. 하여튼 인맥으로 관련된 거는 사실 제일 먼저 올라갔다 제일 먼저 꺼진다는 거 항상 결심해 주시고, 두 번째, 저출산 같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령메디앙스를 살까, 바이오 헬스케어를 살까, 메디를 살까. 사실 메디포스트도 사실은 결과론적으로는 이쪽이죠. 대부분 아시죠? 살까 고민해 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다고 애를 팍팍 놓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보니까 언론에서 남자들의 평균 결혼 연령이 남자가 31점 몇 세, 여자가 29점 어서랍니다. 계속 올라간단 말이죠. 결혼 연령이 늦어다 보니까 애를 늦게 놓습니다. 그래서 누가 되더라도 저출산이 갑자기 많이 나가지고 어떤 기저귀가 확 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 꼭 생각을 합니다. 주식은 간단히 생각하세요. 고령화. 사실 고령화는 정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인 고민인데, 일본같이 되려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올라가긴 가야 되는데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 하지만 고령화는 앞으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봤을 때 가스 임플란트 이런 것보다는 보이가 오텍 이런 종목을 많이 추천을 하죠. 왜? 이거는 실제적으로 차량이니까. 예? 고령화돼 있다. 그 다음 바이오 헬스는 제가 따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취업 교육 같은 것도 실제적으로 요새 엔젤 사업에서 예림당이나 오로라 잘 가고 있습니다만은 애들이 없는데 인형을 팔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저 또 테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고, 제가 요걸 이제 정리를 해드리죠. 앞으로 같은 테마라 그래도. 그래서 제가 아까 요거를 잘 보시면, 인맥으로 관련된 거는 사실은 우리가 줄을 잘 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만은, 국민의 선택이 곧 그 종목에서는 펀더멘탈이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올해 당분간에 인맥으로 관련된 어떤 테마주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4월 총선, 그리고 지금 정치적으로 약간 뜨거운 저런 것처럼 정치적 이슈 때문에 특정 당에 누가 이렇게 됐을 때는 등락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바로 국민의 선택에 그 인맥주와 같이 동조할 생각이 있으시면은 인맥주에 대한 투자를 하시라. 그게 아니라 그랬을 때는 상당히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된다 말했고, 하여튼 인맥에서 나오는 제가 어떤 인맥과 관련된 테마주는 결과론적으로 제가 참 이렇게 유식하지 못한데 한자를 또 썼습니다. 태생태사. 뭐죠? 테마로 흥한 자 테마로 아웃된다는 소리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제가 결론을 내드릴 때는 앞으로 제가 일일이 종목을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가장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을 하십시오. 제가 선거에 나간다 그래도 물론 그럴 일은 절대 없겠습니다만은 똑같습니다.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누가 잘 살아야 되죠? 애들도 청년들도 어르신도 잘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주가가 뭘까? 아까 말씀드렸죠. 저출산. 사실 누가 되더라도 이거만으로 무조건 가기에는 무리가 있다. 누구도 압니다. 출산율 자체가 사실 꼭 물론 돈이 없어서 애 키우기 힘들어서 안 놓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문화가 좀 다른 것도 있습니다. 나 그냥 좀 잘 살고 이런 것도 있단 말이죠. 저출산이라 고령화, 취업, 교육은 어느 정도 펀더멘탈에는 저는 한계가 있다 본다. 그러면 정말 강력한 테마, 앞으로 꼭 선거가 아니다 그래도 구구장창 해먹을 수 있는 테마는 바로 바이오 헬스케어다. 왜? 꼭 대선이 아니다 그래도 우리는 누구나 애가 되고 어른이 됩니다. 근데 애가 되고 어른이 되는데 웬만하면 안 아프고 살고 싶고요. 그리고 좀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어떤 제약과 바이오와 줄기세포하고 관련된 테마는 약간 테마성은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실적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향후 대선 테마주를 접할 때도 이런 거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해 보시고 접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하 팀장님의 알찬 강의 내용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화요일입니다. 장상훈 장로드 대표님과 함께하니까요. 내일 강의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